저는 잠을 줄이기보다는 아무래도 깨어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등교 시간이나 하교 시간, 또 점심시간, 저녁시간, 쉬는 시간을, 자투리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런 시간에도 계속 프린트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소문이 나지 않았나 생각해요. 같이 봐도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체육대회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했던 혜영 양의 고등학교 성적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혜영 양의 고등학교 3년 내신 성적은 평균 1.02. 2학년 때 단 2과목, 컴퓨터와 물리 과목에서 2등급을 받았던 것을 제외하곤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주요 과목들뿐 아니라 전 과목에서 골고루 1등급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혜영 양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3년간의 성적표만 보고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유명한 선배가 학교에 왔다는 소식에 고3 후배들이 자리를 마련했다. 정말 훌륭하신 선배를 모시고 공부의 비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잘 듣고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가탐 영역 공부할 거 암기할 내용도 많고 수학 같은 거 모의고 같으면 문제 긴 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가탐 점수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막바지 내신 준비와 수능을 앞둔 후배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수능이나 뭐 내신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탐구 영역도 어느 정도 초반에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할 때 입시생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혜영 양은 자신의 강점이었던 내신 관리 위주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노트에 그거를 다 정리를 했어. 노하우라 해도 노하우인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내신에서는 선생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연습장에 받아 쓴 것을 옮겨 쓰는 것,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따로 또 노트에 모르는 부분만 정리를 따로 하거나 해서 피드백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고혜영의 내신 1등급 노하우, 과학 탐구 영역. 많은 이과생들의 고민인 과학 탐구 영역. 고등학교 시절 혜영 양도 2학년이 되면서부터 과학 탐구 영역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과로 나뉘면서 새로운 개념과 공식들이 등장하는 데다 분량도 늘어나고 내용 또한 심화되기 때문이었다. 이과 계열의 경우에는 세분화되고 각 과목별로 분량이 많아져서 암기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각 과목의 개념을 정립을 하고 바로 문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피해갈 수도 없는 일. 혜영 양은 과목별로 각기 다른 전략을 담은 자신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했다. 내신 1등급 노하우가 담긴 혜영 양의 과학 탐구 영역 노트. 먼저 생물 노트를 살펴보자. 어릴 때부터 의과대학을 꿈꿨던 혜영 양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목은 바로 생물이었다. 혜영 양의 생물 노트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림. 인체 각 장기들을 중심으로 많은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생물 노트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이제 그림을 정리를 하는 거였는데, 일단 그림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덧붙이고 또 인강이나 아니면 참고서를 개인적으로 찾아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관련된 정보를 그 한 페이지에 모두 모아서 정리를 했어요. 혜영 양은 수업 시간에는 수업 내용에 집중하면서 빠르게 기본 개념들을 받아줬고, 쉬는 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는 노트 정리를 했다. 이때 중심이 되는 그림을 먼저 그린 후에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토대로 내용 정리를 하고 여러 참고서를 보면서 부가적인 정보들을 더하는 방식이다. 또 해당 단원의 문제를 풀면서
생소한 그림이나 그래프 등이 나오면 노트에 빠짐없이 옮겨 적었다. 생물 시험에서는 이런 그림이나 그래프가 중요하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들은 후에 노트에 내용을 더했다. 또 직접 그리기 어려운 사진이나 그림 같은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추가하기도 했다. 해영양의 생물 노트가 완성되는 과정은 이렇다. 일단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토대로 그림과 주요 개념들을 적어놓는다. 혈액의 순환이라는 단원에서는 일단 심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했고,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좌심실의 벽이 가장 두껍다는 중요한 정보를 더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체순환의 정보를 덧붙여 그렸다. 이렇게 정리한 그림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더하는데 참고서와 문제집을 토대로 교과서에 없는 그림이나 내용들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인터넷 강의나 자료를 찾아 보충하면 하나의 단원이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된다. 다음 순환 경로에 관련된 이렇게 정리한 노트를 제대로 숙지하면 문제 풀이에도 유용하다. 기읍 분리 같은 경우에 심실에서 나가는 혈액은 모두 동맥혈이라고 했는데, 이제 노트에서 보면 폐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방을 거쳐서 자심실 거치고 온몸까지 오는 이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고, 우심실을 통해서 나가는 혈액은 심실로 나가지만 정맥혈이기 때문에 모두 동맥혈이라는 설명이 틀리게 됩니다. 또 리을 보기에 혈액을 심장으로부터 내보내는 두 심실의 심실벽 두께는 같다라고 했는데, 좌심실의 그 심실의 벽이 그 온몸으로 내보내는 벽이기 때문에 그쪽의 근육이 가장 두껍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벽의 두께가 같다라는 리을의 설명이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3번이 되겠죠. 내신 1등급 노하우가 담긴 해영양의 과학 탐구 영역 노트. 그중 화학 노트를 살펴보자. 정리 노트 같은 경우에는 해영양의 화학 노트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띈다. 혈의 재련 같은 경우에 앞선 생물 노트가 인체 각 장기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화학 노트는 다양한 실험을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고, 화학 공부의 시작은 암기지만 화학 공부의 끝은 실험이라고 말한다. 개념이나 공식을 외우기만 해서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과목이 바로 화학이기 때문이다. 화학 같은 경우는 생물하고 지학하고 좀 다른데 화학식이나 실험 방법이 문제에 응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참고서를 찾아보게 되면 실험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해영양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실험들을 모두 찾았다. 때론 교과서에서는 한 줄로 언급된 실험도 참고서를 살펴보면 과정과 결과 등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현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해영양은 실험들을 찾아 노트에 꼼꼼히 정리했는데, 생물 노트를 정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험 역시 여러 줄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대신 그림을 이용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각종 실험을 중심으로 정리한 화학 노트. 해영양은 실험 목표, 실험 과정 및 내용, 그리고 실험 결과까지 3단계로 실험을 정리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실험들만 제대로 학습해도 수능 및 학교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실험 과정이나 실험 결과를 통한 관련 개념을 묻는 문제들을 정복할 수 있다. 화학 과목의 경우 실험을 정리한 노트 외에 오답 노트를 하나 더 만들었다. 생소한 그래프나 그림 나온 경우에 보기 모르는 보기만 따로 정리를 해놓거나 그 그림만 따로 정리를 해놓은 노트예요. 그래서 거의 오답 노트랑 유사한 건데, 오답 노트랑은 좀 다르지만 시험 전에 이것만 볼 수 있게끔 따로 정리를 해놓은 노트예요. 이 노트에는 일단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나 몰랐던 그래프와 그림 등을 그려놓기도 하고,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했다. 왜 틀렸는지 그래프 어느 부분에서 무슨 내용을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기를 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문제에 나온 반응을 중심으로 문제에서 실험이 등장한 경우에는 실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생소한 모르는 보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시험 전에는 이제 이런 내용만 따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또 생소한 보기나 개념들은 따로 모아놓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오답 노트이면서 일종의 요약 노트가 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활용하기에도 유용하다. 내신 1등급 노하우가 담긴 해영량의 과학 탐구 영역 노트, 마지막은 물리 노트다. 물리를 고등학교 3년 내내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2등급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두려움이랄까? 그런 게 약간 있었어요. 과학 탐구 영역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여기는 물리. 해영량은 생물이나 화학 노트의 장점들을 취합하여 물리 노트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먼저 생물 노트를 정리하듯 물리의 수많은 공식과 그림, 그래프들을 정리했다. 다른 과학 탐구 영역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물리 역시 그래프나 도표, 그림 등으로 다양한 경우를 만들어 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 개념을 익힌 후에는 가능한 많은 그림 자료들을 접하는 게 유리하다. 해영량의 물리 노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빛의 이중성이란 단원을 정리하는데 해영량은 수업 시간 필기와 교과서의 내용들 중 그림과 그래프 위주로 노트에 옮겨 적었다. 실험 장치 및 결과 그래프를 그렸고 기본 개념들을 정리한 후에 중요한 공식을 더했다. 그렇게 빛의 이중성이란 단원이 한 페이지로 정리됐다. 개념 정리 노트 외에도 물리는 노트 한 권을 더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모의고사 문제풀이 노트.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풀면서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이 문제는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때 과제로 내주신 건데 모의고사를 푼 다음 날에 반드시 이제 한번 다시 풀어보는 그런 거였어요. 물리원의 부분적인 틀린 내용만 이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과제였어요. 과목별 각기 다른 전략으로 정리한 과학 탐구 영역 노트. 자기에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정리된 한 권의 노트보다 더 유용한 참고서나 문제집은 없다. 입시라는 전쟁터에서 해영량은 그렇게 자기만의 특별한 무기를 완성시켰다. 일단 노트 정리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말씀이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거의 내신에서는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도 거의 대부분 맞출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참고서를 참고하고 새로운 그림이나 도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노트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적용 능력을 요하는 심화 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강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고해영의 내신 1등급 노하우 수리 영역. 친구들이나 선생님 사이에서 늘 흔들림 없이 공부하기로 유명했던 해영량. 그런데 그런 해영량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수학이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가장 많이 되었던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6월과 9월까지 점수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노력을 해도 계속 오르지 않아서 뭐랄까 약간의 슬럼프? 그런 게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런 시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선생님과 또 학교에서의 그런 수업 방식 그런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고민하던 혜영 양은 먼저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 이거 그러면 혜영이가 나가서 한번 풀어볼래? 당시 수학 수업은 학생이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수업이 혜영 양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노트에 문제를 풀면 시간이 하염없이 걸릴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들도 그냥 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칠판 앞으로 나가서 직접 풀고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어떤 부분도 애매하게 넘어갈 수가 없다. 다음 문제에서는 규칙성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렇게 풀었던 문제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 번을 풀어도 여러 번을 푼 듯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혜영 양은 이렇게 강의식 수업을 통해 스스로 개념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25가 되게 하려면 분자가 6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약분하면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혜영 양은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 수학 오답 노트는 많은 학생들의 공부법 중 하나지만 혜영 양의 오답 노트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틀린 문제를 다시 노트에 풀어본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오답 노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혜영 양은 답이 틀리면 해답지를 보고 옳은 풀이를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답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몇 번이고 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한 흔적을 고스란히 남겼다. 아랫부분에 제대로 푼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윗부분에서 어떤 과정에서 사고를 잘못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 자체에서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구나 하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그렇게 사고를 하지 않게끔 그런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혜영 양의 수학 노트를 보면 답을 제대로 구할 때까지 try 1, try 2, try 3라고 적으면서 문제풀이의 흔적을 그대로 남겼다. 이렇게 하면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다가 틀리고 또 맞았는지 사고의 흔적이 남아 같은 실수를 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 답은 맞았지만 자신의 풀이와 해설지의 풀이가 다르거나 친구나 선생님의 풀이법이 다른 경우 여러 가지 다른 풀이법을 모두 적어 자신의 풀이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다. 혜영 양의 마지막 수학 공부법. 그렇게 여러 가지 풀이법을 시도하고 또 비교했지만 그래도 막히는 문제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선생님께 바로 물어보고 확인을 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좋은 해설지도 선생님의 설명보다 나은 해설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있으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내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 출제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건 로그에 혜영 양은 선생님께 질문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문제풀이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로그 성질이 2다 그죠? 그렇지? 좀 더, 그러니까 주로 뭐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하는 그런 학생이고 주로 뭐 이 수업 시간 마치고 나올 때나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점심 시간 이럴 때 좀 이야기하기는 못하지만은 그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까지 따라오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신 문제를 내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개념들을 외우고 학교에서의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수업을 자세히 듣다 보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출제를 하실 거다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그냥 캐치하는 습관? 그런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문제 출제자인 선생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혜영 양의 전략은 적중했다. 그렇게 선생님의 노하우를 학습하고 또 자신의 문제풀이 과정을 확인하면서 혜영 양은 수학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